조용한 밀양역.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저녁, 작은 지붕 아래 우두커니 앉아있는 진돗개 한 마리.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바라보지만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영무원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그 진돗개는 꿈쩍도 하지 않고 다시 다음 기차를 기다립니다. 대체 진돗개 순이는 왜 누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조용한 밀양역.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간, 퇴근길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역사는 더욱 고요했어요. 낡은 역사 건물의 처마 밑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붕 아래 진돗개 한 마리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눈은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오는 기차가 들어오는 선로 쪽이었죠.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애타는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는 항상 쫑긋 세워져 있어서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렸지만 기차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 다시 원래 자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이의 몸은 비에 젖어 축축했지만 털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몸을 더 작게 웅크리고 앉아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지만 그런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차 한 대가 천천히 역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철컹철컹 거리는 소리에 순이의 귀가 번쩍 서더니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서자 순이는 즉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했어요. 눈망울이 반짝이며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이야말로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회사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내렸고 우산을 챙기며 급하게 걸어갔어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꽃무늬 치마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누군가가 마중 나온 것 같았는데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사라져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내려오기도 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분도 있었고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꼬리를 점점 더 세게 흔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일어서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찾던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승객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흩어져 갔고 플랫폼은 다시 한적해졌습니다. 차장이 출발 신호를 보내고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나서 기차 문이 닫혔어요. 기관사가 경적을 울리자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귀가 다시 축 늘어지고 힘차게 흔들던 꼬리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실망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빗방울이 코끝에 맺혔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무원 박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이에게 다가왔어요. 60대 중반의 박 씨는 이미 3년째 이런 순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매일 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라. 너희 할아버지는 안 오신다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애잔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순이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 차마 강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살짝 들어 박 씨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과 믿음이 가득했죠.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빵을 순이 앞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반복된 광경이었어요. 순이는 빵을 조금씩 베어 먹으며 다시 기차가 올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저녁 어스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또 다른 기차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화물차가 많이 연결된 긴 기차였습니다. 승객용 객차는 앞쪽 2량뿐이었어요. 순이는 다시 일어나 귀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승객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순이는 끝까지 한 사람씩 확인했어요. 농부로 보이는 아저씨가 내렸고 간병인 차림의 아주머니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가 기다리던 사람은 오지 않았죠. 밤이 깊어지자 마지막 기차가 떠나갔어요. 역은 완전히 한적해졌고 노란 가로등만이 비에 젖은 플랫폼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역을 바라보는 모습이 무척 아쉬워 보였어요. 내일 또 이곳에 와서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그 뒷모습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체 순이는 왜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역에서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애절한 기다림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순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한옥집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창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말순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있었지만 순이를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간절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순이가 언제 돌아올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또 역에 갔다 왔구나, 순이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젖은 몸으로 대문을 밀고 들어오자 할머니는 얼른 수건을 가져와 순이의 털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얌전히 서서 할머니의 손길을 받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 순이도 이제 그만 기다려야 하는데.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순이의 털을 말려주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순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남편 종철이가 언제 돌아올지 궁금했거든요. 다만 할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순이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철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순이와 함께 놀아주는 걸 좋아했어요. 공을 던져주면 순이가 달려가서 물어오고 할아버지는 잘했다, 순이야.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앉아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어요. 종철 할아버지는 순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순이가 강아지였을 때부터 직접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가 주었어요. 순이 역시 할아버지를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금세 달려왔거든요.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3년 전 가을날이었습니다. 종철 할아버지는 대구에 살던 사촌형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었고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순이야, 할아버지 저녁에 올게.
잘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날도 할아버지를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잘 있어, 순이야. 라고 인사했고 순이도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저녁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일이 늦어진 줄 알았어요. 대구까지는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만날 사람과 이야기가 길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이도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밤이 늦어져도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사촌형에게도 연락해 봤더니 약속한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수색을 했지만 종철 할아버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밀양역 주변의 상점들에 물어봐도 그날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역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할아버지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집을 나가더니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순이가 어디에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후 이웃 사람들이 순이를 밀양역에서 봤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순이가 매일 역에 나가서 앉아 있어요. 기차가 올 때마다 일어나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다 내리면 다시 앉아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이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는 순이를 데리러 역에 갔지만 순이는 좀처럼 따라오려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데려와도 다음 날이면 또 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순이를 걱정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걔도 저렇게 주인을 그리워하는구나라며 혀를 찾고 박 아주머니는 가슴이 아프다, 정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이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를 억지로 막는 것보다는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3년째였어요. 할머니는 순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순이만큼이나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나이가 많아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둘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할아버지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지내야 해. 할머니는 순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순이는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역으로 향할 거라는 걸 할머니도 순이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5시 반경이었어요. 순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순이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순이는 대문을 코로 밀어 열고 길거리로 나섰어요. 이른 아침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나 우유 배달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순이는 익숙한 길을 따라 밀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역에 도착한 순이는 언제나처럼 플랫폼 한쪽 구석, 지붕이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순이만의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앉았던 곳이라 바닥이 매끈하게 닳아 있었죠.
순이는 꼬리를 2번 정도 흔들며 자리를 잡고 대구 방면에서 오는 기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차는 아침 7시 10분에 도착했어요. 통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는 기차였습니다. 순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장사하러 나온 아주머니들. 순이는 한 명씩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기차가 떠나고 나면 순이는 다시 원래 자리에 앉아서 다음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2번째 기차는 9시에 왔고 3번째는 11시에 왔어요. 매번 같은 과정이 반복됐지만 순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차가 올 때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무원 박 씨가 도시락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순이를 보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이야, 오늘도 왔구나. 여기 햄버거 하나 있는데 먹을래? 박 씨는 편의점에서 산 햄버거를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살짝 숙여 고마움을 표현한 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기차가 올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참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다니까. 박 씨는 혼잣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이미 순이와는 3년째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순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제는 그냥 지켜봐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기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임시 열차였습니다. 순이는 즉시 일어나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승객 몇 명이 내렸는데 그 중에 할아버지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꼬리를 세게 흔들며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분이 고개를 돌리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의 꼬리가 순간적으로 힘없이 떨어졌어요. 실망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앉았어요.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키나 체격의 사람을 보면 순이는 항상 기대했다가 실망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금세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기차에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타고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녁 무렵 마지막 몇 대의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순이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녁 기차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시 40분 대구에서 오는 마지막 급행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차는 승객이 가장 많았어요. 순이는 평소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직장인들, 학생들, 여행객들. 순이는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뒤쪽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자 순이는 더욱 흥분했어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거든요. 순이는 참을 수 없어서 작은 소리로 컹 하고 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지나가 버렸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기차까지 모두 지나가고 나자 역은 조용해졌습니다. 플랫폼에는 순이만 남아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저녁 바람이 살살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로 끝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늦은 기차라도 올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차는 오지 않았어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내일이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이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순이는 그 별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일은 꼭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기다림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순이의 일상을 알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역으로 향하는 순이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그 끈질긴 충성심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순이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어요. 김씨 아저씨는 순이가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건강이 나빠질 텐데라며 걱정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차라리 우리가 순이를 집에 묶어두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순이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장 최 씨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매일 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순이가 말을 들을까요? 워낙 고집이 세서. 일단 시도는 해봐야죠. 순이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말순 할머니를 설득해서 순이를 하루만 집에 묶어두기로 했어요. 할머니도 순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이웃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해.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순이의 목에 줄을 매고 마당 기둥에 묶었어요. 순이는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순이는 끙끙거리며 줄을 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순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차가 올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역에 가지 못했거든요. 순이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거든요. 순이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줄을 물어뜯기도 하고 기둥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했어요. 하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이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혹시 오늘 할아버지가 와서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순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순이는 즉시 역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마지막 기차까지 모두 지나간 후였습니다. 순이는 텅 빈 플랫폼에서 한동안 서성거렸어요. 오늘 하루를 놓쳤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오늘 할아버지가 왔는데 자신이 없어서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순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깨기 전에 몰래 집을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어디 가려고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순이는 멈춰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끙끙거리며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어요. 알겠다, 순이야. 가거라. 할머니가 막을 게 아니었구나. 할머니는 결국 포기하고 순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순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고마움을 표현한 후 역으로 향했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역무원 박 씨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역 출입문을 잠그고 순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박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철문을 잠갔습니다. 순이는 문 앞에서 발로 긁고 코로 밀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한동안 서성거리다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른 입구를 찾았어요. 화물 적재장 쪽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간절해서 그곳을 발견한 거예요. 순이는 몸을 낮춰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순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순이가 플랫폼에 앉아 있은 후였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박 씨는 놀랐지만 동시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순이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결국 박 씨도 포기하고 순이를 그냥 두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순이를 다른 곳에 데려가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항상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의 마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고집 센 개는 처음 봐요. 하지만 그만큼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순이의 기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 순이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씌워주고 추울 때는 담요를 덮어주고 배고플 때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로 한 거예요. 순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너무 컸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이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순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이와 함께 할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어느 화요일 오후 말순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순이는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였고 할머니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우편 배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 할머니 계시나요? 편지 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낼까 싶었거든요. 친척들은 모두 전화를 하는 편이었고 관공서에서 오는 우편물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수건으로 닦고 대문으로 나갔어요. 편지요? 누가 보냈는지 아세요? 보낸 사람이 적혀 있지 않네요. 그냥 말순님께라고만 되어 있어요. 배달원이 건넨 편지 봉투는 평범한 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신경 쓰인 것은 글씨체였어요.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였는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원이 떠나고 나서 할머니는 편지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우표는 밀양 우체국에서 찍힌 소인이었습니다. 그럼 밀양에서 보낸 편지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찻잔에 차를 우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는데 역시 같은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 그분이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설명도 없고 서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느꼈어요. 3년이나 연락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온다니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종이는 일반적인 편지지였고 펜은 검은색 볼펜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것이 여자분의 손글씨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런 글씨체를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순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편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순이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다가가서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순이야, 이상한 편지가 왔다. 할아버지가 돌아온다는 내용인데. 할머니는 순이에게 편지 내용을 말해주었어요. 순이는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정말 할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이웃박 아주머니가 인사차 들렀어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상한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편지요? 누가 보냈는데요? 할머니가 편지를 보여주자 박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어머,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박 아주머니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장난 편지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누가 이런 장난을... 아니면 할머니를 속이려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박 아주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3년이나 된 사람이 갑자기 돌아온다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곧 그분이 돌아옵니다. 이 말이 정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까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저 별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정말 돌아오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함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순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개들은 사람보다 예감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순이야, 정말 할아버지가 오실까? 순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순이를 보며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지가 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편지가 장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편지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기대감과 흥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정말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마다 순이가 역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순이의 그 변함없는 믿음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만약 편지가 거짓말이라면 순이는 평생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순이야, 할머니도 정말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정말 오실까? 할머니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순이는 여전히 맑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도 역에 가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어요. 곧 그분이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 짧은 문장을 벌써 수십 번도 넘게 읽었지만 여전히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점심시간에 이웃 김씨 아저씨가 들렀어요.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김씨 아저씨가 걱정이 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편지를 읽어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분명히 장난이에요. 할머니,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실종되신 지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김씨 아저씨의 말이 옳다는 걸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그냥 잊어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에 박 아주머니도 들렀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할머니, 그 편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분명히 장난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장난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일을 재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만약 정말 남편이 돌아온다면? 그런데 자신이 믿지 않아서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글씨체를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종이 질감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 무렵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편지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자신은 계속 남편을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3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놓고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우리 함께 아침 먹자. 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곁으로 왔어요. 할머니는 순이에게 맛있는 고기를 조금 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할머니가 편지 때문에 흔들렸었구나. 하지만 이제 마음을 정했어. 우리 함께 할아버지를 기다리자. 순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의외의 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할머니를 본 슈퍼마켓 사장님이 말을 걸어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순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아이고, 민망합니다. 순이가 매일 역에서.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 충성심을 가진 개는 흔하지 않거든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실종됐던 가족이 몇 년 만에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가 나중에 찾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의 말을 듣고 할머니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비록 편지가 누가 보낸지는 모르지만 혹시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돌아오시는 건가요? 순이와 제가 계속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순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순이는 빈손으로 돌아올 테지만 내일은 다를지도 모르니까요. 저녁에 순이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순이야, 수고했다. 내일도 할아버지 기다리러 가자. 순이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욱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와 순이는 서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종철 할아버지가 실종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별히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바라보았어요. 혹시나 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 의문의 편지 내용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곧 그분이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혹시 오늘이 그날일까요? 순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몸단장을 하고 털을 하차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순이야,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이구나. 정말 할아버지가 오실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도 함께 나서기로 했어요. 순이와 함께 역에 가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순이야, 할머니도 함께 가겠다. 순이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기뻐하며 꼬리를 세게 흔들었어요. 평소에는 혼자 가던 길인데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요? 밀양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이웃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박 아주머니, 이장 최 씨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순이의 3년간의 기다림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저희도 함께 기다려보려고 왔어요. 김씨 아저씨의 말에 할머니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웃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영무원 박 씨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순이를 맞아주었어요. 순이야,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박 씨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보아온 순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더욱 특별해 보였어요. 첫 번째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자 모두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해 보였거든요. 기차가 천천히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평소처럼 한 명씩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두 번째 기차, 세 번째 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희망에 찬 눈빛으로 다음 기차를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아주머니가 김밥을 싸왔습니다.
모두들 배고프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김밥을 조금 먹었지만 마음은 계속 기차 쪽에 가 있었어요. 순이도 평소보다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비가 올까봐 걱정되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차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이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몇 대의 기차가 남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음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6시 40분 대구에서 오는 마지막 급행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차는 하루 중 승객이 가장 많은 열차였어요. 순이는 평소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승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어요. 할머니도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승객들이 천천히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격과 걸음걸이가 어딘지 익숙했어요. 순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캥캥하고 짖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할아버지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그것은 정말로 종철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에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김씨 아저씨가 재빨리 부축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이미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거든요. 캥캥캥 하며 기쁨에 넘쳐 지저대며 할아버지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꼬리가 너무 세게 흔들려서 온몸이 좌우로 흔들릴 정도였어요. 종철 할아버지는 순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으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3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이런 기적이 다 있네라며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고 박 아주머니는 순이가 정말 대단해라며 감탄했습니다. 영무원 박 씨도 3년간 지켜본 순이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살아계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플랫폼 한가운데서 3년 만에 재회를 나누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할머니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구로 가는 기차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할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억을 잃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 신분증도 가방에 있었는데 분실되었고, 할아버지는 3년 동안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지냈다고 했어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순이 얼굴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당신 얼굴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갑자기 그 편지가 생각났어요. 여보, 혹시 누가 편지를? 아, 그거 말이야. 내가 간병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어. 기억이 돌아오면서 집 주소가 생각났거든. 그래서 미리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지. 할머니는 그제서야 편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따뜻한 글씨체는 간병사 선생님의 것이었던 거죠. 간병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편지를 먼저 보낸 거야. 순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주변을 계속 맴돌며 기뻐했어요. 때로는 할아버지 다리에 기대고 때로는 할머니 손을 핥으며 행복함을 표현했습니다. 순이가 매일 여기서 기다렸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박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미안해했어요. 순이야,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어서. 순이는 할아버지의 사과를 받아주는 듯 꼬리를 흔들며 얼굴을 하차주었어요. 원망 따위는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축하해주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김씨 아저씨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라며 감탄했고, 박 아주머니는 순이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는 할아버지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다시 사라질까봐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순이를 이해하며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순이야, 이제 할아버지 안 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의 집을 보며 감격했어요. 할머니가 그대로 보존해둔 것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혼자 이 큰 집을 지키고. 아니에요, 순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3년 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이 차려졌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순이에게도 특별한 간식을 주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할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순이를 끌어안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순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순이는 더 이상 밀양역에 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따금 들러서 말했어요. 순이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거죠. 순이의 3년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사랑이 마침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이제 순이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아버지가 영원히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